김경진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김경진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 선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이세요? 해서는 안 될 결정을 했다,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이유는요? 우선 지난번 대선에서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하는 함의는 뭐냐면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안철수는 대통령이 되기에 부족하다라고 예. 이제 판단을 했고,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 본인이 자숙과 성찰, 그다음에 자기 실력을 키우는 그런 노력의 과정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대선에 패배했던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뭐 여러 정치 지도자들이 대선 패배하면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온다든지 예. 혼자 조용히 좀 침잠하는 시간들을 대체로 가졌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안철수 대표는 불과 3달 만에 지금 정치 일선으로 복귀하겠다라고 해서 예. 이런 어떤 국민들의 대선에 관한 민의에 좀 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지난번에 이유미 씨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 조작 사건. 예, 그때 본인 사과하면서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당대표로서 당을 살리기 위해서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과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인지. 예.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말의 신뢰성을 이 국민들에게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어떤 자산이거든요. 예. 근데 불과 보름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전면적으로 당을 위해서 내가 당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 말에 신뢰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당대표 도전 선언한 정동영, 천정배 뭐 이런 분들도 다 사실은 대선 패배에 공동 책임이 있고 증거 조작에 공동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비판하는 저 김경진도 대선 패배에 대해서 공동 책임이 있고요. 예. 이유미 씨 사건에 대해서도 저도 공동 책임이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예. 중요한 것은 당시 이번 대선의 후보로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 국민의당의 주된 장수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예. 공동 책임을 논하기 이전에 주된 장수로서 본인의 책임을 좀 더 중시하고 자기 성찰하는 측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상대 후보들이 공동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한때 대선 후보로서 뛰었던 사람으로서 조금 좀 자기 내면의 성찰하는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또 이렇게 분석합니다. 지금 강한 반발이 주로 호남권 의원들, 특히 동교동계 출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서 반발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근데 그 분석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저 이외에 이제 12분의 의원들이 또 이제 그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네. 거기 보면 이상돈 의원이라든지 장정숙 의원이라든지 이런 비례대표 의원들도 몇 분 들어가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당의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의석의 대부분이 지금 호남권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호남권이 이제 주축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비호남권의 비례대표 의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 전 대표 그렇게 표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의원 40명 중에 30명 이상이 여기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호남권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비호남권이기 때문에 안철수가 당대표로 나와야 된다. 이 분석은 팩트 자체가 조금 잘못된 분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 동교동계 출신 인사들인 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과거의 정치 문법을 봐왔던 경험에 비춰 보면 김대중 대통령 나왔다가 패배하고 자숙의 시간 갖고 국민들이 이렇게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 본인도 이제 다시 나오고 싶은 욕망은 분명히 가지고 계셨겠죠. 근데 국민들이 나와달라고 요구하고 그때 못 이기는 척하고 나왔던 그런 최소한의 어떤 예절이랄까 예우범절이랄까 이런 것들을 봤던 분들의 시각으로서는 지금 현재 안철수 직전에 대통령 후보가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정치적 문법과는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화가 나 계신 거겠죠. 정치권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김경진 의원이 이제 계속 다른 말씀을 주고 계신데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동교동계 그리고 호남권 의원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와 통합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그거에 반대하는 중도 세력 연대론의 깃발을 들기 때문에 대표 출마를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게 지금 그렇게 쉽게 볼 수는 없는 이유가요. 예. 동교동계가 이미 지금 사실상 와해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광욱 씨라든지 일정 정도는 지난번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박근혜 정부의 일부 참모진으로 지금 갔죠. 들어갔었고요. 예. 그다음에 일부 지금 이제 김대중 대통령 아드님인 김홍일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이제 민주당에 가 있고. 예. 사실은 국민의당이 탄생하게 된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2015년도에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하면서 우리 박지원 대표하고 당시 이제 문재인 의원하고 세게 붙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이제 호남이 야권 당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별도의 국민의당을 창당해서 호남에서 이 좀 분리된 어떤 정치적인 이 기구를 만들어 가자.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인데 실은 그 동교동계의 핵심이 지금 박지원이고요. 그 예. 박지원이 지금 국민의당의 창업주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박지원을 포함한 이런 동교동계의 핵심분들이 다시 민주당과 합치는 부분을 어떤 주로 염두에 두고 있다, 고려해 두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예.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만들어진 역사나 과정 이런 부분을 비추어서 분석을 해보면 팩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어제 박지원 대표 워딩도 예. 안철수 전 의원이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 아니냐. 그러면 어제 이제 발표는 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이 설득을 해서 당대표 출마를 자제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워딩이 예. 그런저런 박지원 대표 고뇌가 묻어있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더불어민주당 가려고 막는 거 그런 건 아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박지원입니다. 단호하고 강하게 안철수 의원을 만류하셨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나서는 심정으로 나선다라고 하는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요, 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동원해서 지금 현재 당대표로 나가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경선에 나가는 것을 만류했고 네. 지금 12명의 의원뿐만 아니라 40명의 의원 중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예. 적극적으로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안 의원은 현역 의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겠다고 답을 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현역 의원들의 얘기를 존중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출마 선언하기 전에는 모두 반대를 했지만은 예. 지금 현재 출마 선언을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의원들도 극소수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당이 분열하고 혼란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로서도 예. 의원들과도 대화를 해보고 또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이라는 건 다시 안철수 의원을 만나서 설득하고 만류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인가요? 물론 한번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예. 하는 비관론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등록은 8월 10일, 11일 양일간에 이루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약 일주일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에게 다시 한번 당과 자신을 위해서 또 당원들을 위해서 한번 재고를 해보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철회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실 겁니까? 글쎄요, 꼭 철회하는 것이 예.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철수한다라는 얘기를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참 훌륭한 자산으로서 예. 자기가 이번에 왜 출마하려고 하는가, 또 왜 자기가 나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당의 우려와 또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미
졌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것들을 당내에서 불식시킬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하고 예. 또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부태여 본인이 나설 필요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 같습니다. 장치와 노력이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면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나를 살려주고 누가 나를 정치적으로 다시 생명을 부여하면서 키워주겠느냐, 내가 나서야지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 두려움 없애려면은 뭔가 그래도 조건을 제시한다는 뜻이 되나요? 안철수 대표가 다시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 방금 지적한 대로 누가 나를 키워주고 누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의 정치적 존재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출마한다. 예.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예. 당이 지나치게 좌편향으로 흘러간다든지 또는 안철수가 정치 가치로 내세우는 예. 중도 이러한 것에서 일탈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나치게 진보적으로 흘러가서 정체성이 모호해진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있고, 또 실제로 민주당과 즉 문재인 정부와 지나치게 협력 관계를 이루어서 야당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제가 볼 때 저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지만 아직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개인적으로 내가 존재감이 없어지니까 출마하겠다, 그건 아니다. 네, 그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안철수 전 대표가 늘 생각해온 새정치나 아니면 건강한 3당 구도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당을 살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일 거다.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안철수에 의거해서 우리나라 독단적인 양당제를 깨고 3당 다당제를 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염려를 많이 가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있었지 않습니까? 증거 조작 사건. 예, 그때 본인 사과하면서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당대표로서 당을 살리기 위해서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과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인지. 예.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말의 신뢰성을 이 국민들에게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어떤 자산이거든요. 예. 근데 불과 보름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전면적으로 당을 위해서, 내가 당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 말에 신뢰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당대표 도전 선언한 정동영, 천정배 뭐 이런 분들도 다 사실은 대선 패배에 공동 책임이 있고 증거 조작에 공동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비판하는 저 김경진도 대선 패배에 대해서 공동 책임이 있고요. 예. 이유미 씨 사건에 대해서도 저도 공동 책임이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예. 중요한 것은 당시 이번 대선의 후보로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 국민의당의 주된 장수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공동 책임을 논하기 이전에 주된 장수로서 본인의 책임을 좀 더 중시하고 자기 성찰하는 측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상대 후보들이 공동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한때 대선 후보로서 뛰었던 사람으로서 조금 좀 자기 내면에 성찰하는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또 이렇게 분석합니다. 지금 강한 반발이 주로 호남권 의원들, 특히 동교동계 출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서 반발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석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저 이외에 이제 12분의 의원들이 또 이제 그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거기 보면 이상돈 의원이라든지 장정숙 의원이라든지 이런 비례대표 의원들도 몇 분 들어가 계시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제 당의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의석의 대부분이 지금 호남권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호남권이 이제 주축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비호남권의 비례대표 의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 전 대표 그렇게 표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그거에 반대하는 중도 세력 연대론의 깃발을 들기 때문에
대표 출마를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게 지금 그렇게 쉽게 볼 수는 없는 이유가요. 예. 동교동계가 이미 지금 사실상 와해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광욱 씨라든지 일정 정도는 지난번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박근혜 정부의 일부 참모진으로 지금 갔죠. 들어갔었고요. 예. 그다음에 일부 지금 이제 김대중 대통령 아드님인 김홍일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이제 민주당에 가 있고. 예. 사실은 국민의당이 탄생하게 된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2015년도에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하면서 우리 박지원 대표하고 당시 이제 문재인 의원하고 세게 붙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이제 호남이 야권 당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별도의 국민의당을 창당해서 호남에서 이 좀 분리된 어떤 정치적인 이 기구를 만들어 예, 가자 맞습니다. 이제 예. 그런 부분인데 실은 그 동교동계의 핵심이 지금 박지원이고요. 그 예. 박지원이 지금 국민의당의 김경진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김경진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 선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이세요? 해서는 안 될 결정을 했다,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이유는요? 우선 지난번 대선에서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하는 함의는 뭐냐면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안철수는 대통령이 되기에 부족하다라고 예. 이제 판단을 했고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 본인이 자숙과 성찰 그다음에 자기 실력을 키우는 그런 노력의 과정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대선에 패배했던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뭐 여러 정치 지도자들이 대선 패배하면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온다든지 예, 예. 혼자 조용히 좀 침잠하는 시간들을 대체로 가졌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안철수 대표는 불과 3달 만에 지금 정치 일선으로 복귀하겠다라고 해서 예. 이런 어떤 국민들의 대선에 관한 민의에 좀 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지난번에 이유미 씨 사건이 40명 중에 30명 이상이 여기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호남권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비호남권이기 때문에 안철수가 당대표로 나와야 된다. 이 분석은 팩트 자체가 조금 잘못된 분석이 그래요?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 동교동계 출신 인사들인 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과거의 정치 문법을 봐왔던 경험에 비춰서 보면 아하. 김대중 대통령 나왔다가 패배하고 자숙의 시간 갖고 국민들이 이렇게 어쨌든 뭐 김대중 대통령 본인도 이제 다시 나오고 싶은 욕망은 분명히 가지고 계셨겠죠. 근데 예, 예. 국민들이 나와달라고 요구하고 그때 못 이기는 척하고 나왔던 그런 최소한의 어떤 예절이랄까 예우범죄이랄까 이런 것들을 봤던 분들의 시각으로서는 예. 지금 현재 안철수 이 직전의 대통령 후보가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정치적 문법과는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많은 예. 화가 나 계신 거겠죠. 정치권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김경진 의원이 이제 계속 다른 말씀을 주고 계신데 네.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동교동계 그리고 호남권 의원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와 통합까지를 염두에 두고